자, 지난 6년간 뉴스공장에 한 주도 빼놓지 않은 경제 가정우수였던 최병기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호주 정책연구소 전략정책연구소 예, 자료를 잠깐 얘기하다가 시간이 끊어졌는데 그 얘기 꺼냈던 이유는 그 중국과 대립각을 몇 년간 계속 세워왔던 호주도 이제 중국하고 잘 지내자고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자료를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이 연구소가 초점을 맞춘 거는요. 오커스라는 말 있죠. 오커스. 예. 그러니까 호주하고 그다음에 영국, 미국 이 세 나라를 합친 용어가 이제 오커스잖아요. 오커스가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그걸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호주는 한 4, 5년 되지 않았나요? 중국을 떼기 시작한 지 그죠? 그리고 그렇죠. 뭐 석탄 가지고도 서로 주고받았고 요소수 때도 서로 계속 주고받고 그렇죠. 있었죠. 우리 요소수 때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미국의 그 전략적인 방향에 호주가 맞춘 거죠. 맞추면서 그런 이제 흐름이 이어져서 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를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호주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저명 이제 과학 이제 학술지들 있잖아요.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년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이제 그러니까 한 그중에 상위 20% 논문들을 그 논문들 중에서도 이제 상위 20%에 해당되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분석을 했다. 예, 한 2만여 편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주로 이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연구기관들이 또 이제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쭉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어디서 나왔나? 그렇죠. 그렇게 따져봤더니 했더니만은 미래 유망 인재 그러니까 기술을 44개 분야로 이제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37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더라. 거기다가 한 8개 분야는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인 수준이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를 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중국에 대한 제재는 그러니까는 결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저 분야들을 서방에서 다 장악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 분야들을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만 선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 44개 분야를 놓고 최근 5년간의 탑 논문들을 검색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렇죠. 그 44개 선정한 분야에 37개를 중국이 1위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쪽 이제 서방이 중국의 제재를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중국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결코 그러니까는 이 무너뜨릴 수 없다. 지금 현실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이제 식으로 결론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뭐 이런 용어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인식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보고서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3월 달에 나왔거든요. 3월에 나왔는데 3월 달부터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싱크탱크라든가 주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머지 7개가 미국이네. 그렇죠. 44개 중에 37개가 중국 그리고 남은 7개가 미국. 근데 이제 8개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44개 중에 8개는 독점. 독점까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국이. 근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3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그러니까는 그 싱크탱크에 관련되는 주요 인사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은 그러니까는 산업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네네 산업을 지원해주고 보조금 이런 거 주고 지원하고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억압을 하고 하는 이런 것에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 정책을 미국이 계속할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오히려 그러니까는 훼손당할 수 있다. 미국의 이익이 이런 이제 분위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미국의 정치인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옐런이라든가 무역대표부 대표 타이라든가 이런 사람 목소리에서 디커플링 중국과 디커플링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죠. 자기들한테 더 손해니까. 4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자기들한테 이득인데 그런 말 할 리가 없죠. 옐런은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속에서 뭐냐면 중국을 좀 방문하고 싶다. 이런 구걸까지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옐런이 최근에 이제 얘기한 게 뉴욕타임스하고 이제 보도가 났지만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게 되면은 미국의 재앙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원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원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뭔 소리가 건졌냐. 그동안에 지금 중국과 지금 싸우자고 해왔는데 기분 나쁜 불쾌감을 표시하고 불쾌하죠. 예, 했대는데 자기 자존심 상하다 이럴 수 있죠. 근데 현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이 공직자라든가 국힘당 국회 정치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읽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포탈에 뜬 것만 보는데 기분 좋은 기사들이 주로 많잖아요. 기분 나쁜 기사는 언론사 때려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을 하고 있으면 외신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좀 이제 흐름을 좀 이제 그러니까 맞추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강하게 나갔죠. 최근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중국을 제가 보기에는 빨갱이로 보고 있어요. 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사석에서는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자유의 전사가 되셔서 빨갱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장사 좀 못하면 어때? 이런 정도의 인식이 아닐까. 현실 세계가 어떤지 모르시는 저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제가 기사 한 거 좀 띄워줄 수 있으면은 이건데요. 중앙일보가 작년도 왼쪽은 작년도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나토 직후에. 나토 이제 직후에. 나토 직후에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나토에서 한 발언 소위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제재 탈중국 이거 얘기하고 왔잖아요. 한국이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하다가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뜬금없이 뭐냐면은 중국과 소통 채널을 다시 복원한다고. 딱 1년 만이요. 딱 1년 만에. 네, 딱 1년 만에.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언론이 저렇게 그러니까는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예? 아니 저기는 뭐 정권 눈치 보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하고 관련된 때 그럴 때는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나토에 가서는 대통령 잘했다고 찬양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사정이 영 범상치가 않으니까 다시 중국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가 이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제 운무랑 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참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중은 이제 대화 복원했고 미중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싱하이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서는 싱하이밍 수반까지 일주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만나고 있었잖아요. 시진핑과 국무장관이. 이분들 언행을 보게 되면 국가 이익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사적인 그러니까는 소위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정적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면 표계산들만 하는 것 같아. 국무장관하고 미 국무장관하고 이제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이제 막 메시지를 냈는데 그거 몰랐겠어요? 대통령실 정도 되는 데에서 미 국무장관이 가서 시진핑 만날 것이고 거기서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몰랐겠습니까? 몰랐나? 아니 우리도 다 알았는데 거기만 몰랐나? 뭐 그거 유튜버 거 보는가 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유튜브 보면 몇 개 그런 얘기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 대부분 보니까 그 내용들이더구만.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에서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대로 하더라고. 대통령실의 결정도 거의 그대로예요 보면. 이참에 싱하이밍을 뭐 어떻게 하라니 그러면 꼭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얘기를 하더만요. 그거 유튜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되겠어. 국정의 중심은 구구 유튜버들인 것 같아. 있어요 몇 가지가. 천공 선생 외에도 있습니다. 저 보시는군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코믹 해가지고. 코믹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건가 보다. 제가 집에서도 어이없어서 웃고 있으면 와이프가 뭐냐면 왜 뭘 보고 이렇게 웃고 되게 웃겨요. 갑자기 싱하이밍 추방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 하루 이틀 있다가 싱하이밍을 추방해야 된다고 정부 여당의 누군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감정이 그 사람들 감정이야. 참.
자,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 제가 출연하고 나서 이제 고용률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또 언론이 보도를 한 걸 보게 되면요. 고용률 역대 최대. 예. 이것도 속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타이틀 붙여가지고 고용률 역대 최대. 한국 경제. 예. 이렇게 뽑아냈어요. 근데 한국 경제가 이 속보를 내는 순간 깨달았죠. 아, 이거 통계를 또 어떻게 통계 착시를 이용했구나. 고용률이 역대 최대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청년층 일자리는 지금 한 10만 명 안팎씩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층 계속 줄어든다면서요. 예,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60세 이상도 아니고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면 대개 이제 대부분 직종에서는 다 은퇴를 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교수직도 65세까지니까는 그러니까 65세가 넘으면은 다 은퇴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한 28만 명이 증가했어. 취업자가. 이거 세금으로 고용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고용률 역대 최대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다 이걸 여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용률 역대 최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뽑는 기자가 참 진짜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네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고용률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일자리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필요하죠. 이걸 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강조한 적은 없죠. 한 번도. 그렇죠. 예. 이분들을 챙겨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했지. 이걸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지는 않았죠. 아니 지금 60대나 후반이요. 60대가 그러니까 청년층보다 고용률이 더 높아요. 청년층은 마이너스 0.2. 아니 고용률 절대 수치가 높다고 그러니까. 절대 수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 이게요. 아 그러네요. 지금 65세 이상이 50 몇 프로입니까? 3%. 3%고 청년층은 47.6%.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고용률 역대 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앉아 있으니 참. 그러니 언론들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라도 제목을 뽑아야 이 포탈에는 이 제목으로만 나가니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이 한국 경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띠가 뭡니까 아모레 퍼시픽 2천억 2천억 날렸다고 보도하는 신문사죠. 여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재벌들 기관지라고 해야죠. 그렇죠. 정경련 정경련에서 최대 주주로 내는 매체니까 재벌들 기관지입니다. 재벌들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서 재미를 봤어요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는 중에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재미를 봤냐고요. 초반에 세금 깎아줄 땐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선 지원을. 세금 깎아준 것 이상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날아가고 있고. 후회 안 하나 몰라. 다음은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저께 이제 발표된 게 우리 이제 그러니까 흔히 그 법인 기업들은 상장 기업들은 대개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 2만 1,000개의 기업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들 법인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가를 쭉 이제 추적을 했는데 지난 1년간의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실적을 쭉 이제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게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2022년 저 표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자금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으로 늘리고 그럴 텐데 보게 되면 세 지표가 다들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매출액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러네요. 진입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올해 1분기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부터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락하고 있어요. 그 앞분기에 그 앞에는 두 자릿수인데 최소한 성장률이 4분 왔었어요. 그동안에요. 작년 4분기에는 2.6%로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될랑말랑 했는데 이제 실제로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경제 지표를 소개한 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속이 어떻겠습니까? 시커매지 꺼멓게 타들어가고 있겠죠.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가 아닌 게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마이너스를 불러낸 게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에요. 마이너스 손. 진짜로 경제 지표만 보게 되면요.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인데 언론에서 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모든 게 마이너스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거 보도를 안 해요 언론들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예. 최저임금 2,000원 정도 올렸다고 예. 나라 망한다고 지금 기사 몇 개 제가 세본 적도 있어요. 10,000개도 넘어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랬으면요 한국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진입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정말 최저임금 지금 제가 코드 웃음이 나오는 최저임금 몇천 원 올려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기사가 10,000개 이상 나왔다니까요. 한 1년 만에 걸쳐서. 그래서 알바를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죠.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가게 주인들이 말할 정도로 얼마나 그 뉴스를 때려댔으면. 그리고 뭐 그냥 고용 참사 해가지고 하여간 막 도배했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모든 게 마이너스인데 기사가 없어. 기사가 없고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잘하긴 뭘 잘합니까? 자기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기사를 못 쓰는 거지.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메인 메뉴가 빠졌는데. 메인 메뉴? 메인 메뉴는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예. 앞에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네. 예고만 하고 예. 또 다음 주에 하죠. 예고는 뭡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이제 전 정권 탓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죠. 전 정권 탓이잖아요. 탓을 해야 되죠 일단. 예. 이 전 정권 탓할 때 경제와 관련된 메인 메뉴가 뭐냐면 국가 채무. 맞습니다. 국가 채무잖아요. 항상 예. 나라를 거덜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예. 국가 채무.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국가 채무는 또 어떤 게 관련돼 있냐면요. 이게 미래 세대들이 네. 자기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부담 아니냐 이런 이제 감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이거는 진두지휘하면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대통령 만들고 스스로는 이 수치 통계를 낼 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머리에 누워두고 있겠죠 누군가가. 그렇죠. 이게 예. 이제 그러니까 경제수석 이제 최상무 경제수석이라든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모피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입을 시켜놓는데 문제는 가짜 뉴스를 주입시켜가지고 엉터리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언론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취재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짚어주지 않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하는데. 이거 제가 그래서 학생들 수업하면서 수업재료로 제가 삼을 정도로. 다음 시간에 그 수업을 예.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 국가 통계에 관련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실제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 예.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